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35살의 언어 연구자로 일하고 있는 소피아입니다. 저는 뉴욕시에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언어가 우리 삶에 가져다 줄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기대감으로 눈을 뜨곤 해요. 저는 여러 언어가 사람들에게 학습과 소통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연구하기 위해 매일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항상 단어와 언어를 사랑해왔고, 잘 표현된 문장의 소리나 아름다운 글자가 저를 기쁘게 해요. 어릴 적부터 언어에 대한 저의 여정은 시작되었어요. 작은 방의 창가에 앉아 뉴욕의 분주한 거리를 바라보며 여러 언어 책들을 넘기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저는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글자를 따라쓰며 우리가 말하고 글 쓰는 방식 속에 숨겨진 비밀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저의 열정은 더욱 커져서 언어를 진지하게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단어의 역사와 명확한 소통의 힘에 대해 배웠어요. 모든 언어는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며 그 이야기는 모두 알아볼 가치가 있다고 믿어요. 어느 날 전 세계의 문해력에 관한 글을 읽다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읽고 쓸 수 있는 나라들에 관한 기사를 우연히 접했어요. 특히 한국에 대해 읽으면서 눈이 크게 뜨였어요. 한국은 한글이라는 독특한 문자 체계로 유명했어요. 저는 한글에 대해 이전에도 들어본 적은 있지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한글이 모든 국민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신 현명하고 다정한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왕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만들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그 생각은 제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제 관심에 대해 약간 의심이 들기도 했어요. 제 친구들과 이 분야의 몇몇 선생님들은 왜 한글 같은 외국 문자를 배워야 하죠?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 문자 체계가 있잖아요.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에 저는 혹시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모든 문화가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어요. 저는 한글이 단순히 낯선 외국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세종대왕이 바랐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줄 훌륭한 발명품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맨해튼의 조용한 커피숍 구석에 있는 단골 자리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열고 제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들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어요. 지난주 동료와의 대화를 기억했어요. 동료가 소피아, 한글을 배우는 것이 미국 사람들의 학습 방식을 정말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그의 어조는 호기심과 약간의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문자 체계는 다른 사고방식으로 들어가는 창문과 같다고 믿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의 미소와 약간의 불확실함이 섞인 기억이 저를 더욱 깊은 연구로 이끌었어요. 저는 한글에 대해 더 읽기 시작했어요. 한글이 논리적이고 배우기 쉽게 디자인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글자들의 모양이 그것이 나타내는 사물을 닮았고 각 소리마다 명확한 형태가 있었어요. 이것은 읽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상상하게 만들었어요. 한글이 영어 또는 다른 언어로 읽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생각은 너무 강렬해서 마치 평범한 곳에 숨겨진 비밀 보물을 발견한 것만 같았어요. 마음속으로 한국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네온사인과 전통 건물이 어우러진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상상했어요. 작은 교실 안에서 한글을 배우는 한국 어린이들의 밝고 열정적인 얼굴을 바라보는 제 모습을 그려보았어요. 새로운 글자가 하나씩 생명을 얻어갈 때 아이들의 눈이 반짝이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단순한 문자 체계가 사람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이처럼 설레는 생각들이 제 머리를 가득 채우는 동안 약간의 긴장감도 느꼈어요. 제 흥분이 단순한 일시적인 감정인지 아니면 언어에 대한 모든 생각을 바꿀 만한 발견이 될 것인지 고민했어요. 제 아이디어에 대해 절친 마라와 전화 통화를 나눴어요. 전화 너머로 마라, 한글 같은 문자 체계가 읽기 어려워하는 미국의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게 그들에게 전혀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수 있다면요? 라고 말했어요. 그녀의 부드럽고 격려하는 목소리에 제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그날 밤 저는 늦게까지 깨어 있으면서 세종대왕과 한글 창제에 관한 옛 문헌과 현대 기사들을 읽었어요. 세종대왕은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을 깊이 아끼는 선견지명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의 목표는 배경이나 교육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문자 체계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고 저는 그의 이념에 강하게 공감했어요. 눈을 감고 그분의 입장이 되어 상상해 보았어요. 엘리트만이 읽고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에 맞서 일어섰던 그의 용기를 생각했어요. 저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제 방식대로라도 작은 변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 연구는 한글의 단순함이 읽기와 쓰기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결심했어요.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저는 놀라운 모험의 시작점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제 노트북의 모든 페이지는 글자 스케치, 도표, 그리고 언어와 사고 사이의 연관성에 관한 작은 메모들로 가득 차 있어요. 앞으로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을 알지만 저는 그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는 배우고 탐구하며 발견한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이것은 제 새로운 발견의 시작이에요. 언어와 문화의 중심으로 저를 이끌어줄 여정의 시작이에요. 앞으로 제 연구가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의 간극을 메우고 모두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길 희망해요. 함께 단어의 아름다움과 힘을 탐험하는 이 모험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어요. 제가 한글에 대해 진짜 집중해서 배우기 시작한 날을 기억해요. 한글에 대해 조금씩 들은 적은 있었지만 그 역사와 구조를 파고들기 시작했을 때 느낀 흥분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어요. 한글은 600년이 넘은 옛날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세종대왕은 모든 사람이 글을 잘 읽지 못하는 사람들도 쉽게 읽고 쓸 수 있기를 바라는 다정하고 지혜로운 군주이셨어요. 이렇게 모두가 읽는 것을 쉽게 만든다는 생각은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또 다른 언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더 알아갈수록 한글은 제가 이전에 본 어떤 언어와도 달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영어처럼 철자와 발음에 까다로운 규칙이 가득한 언어와 달리 한글은 규칙이 단순하고 명확했어요. 모든 글자가 소리를 가지고 있었고 각각의 기호는 그 소리를 완벽하게 나타내도록 디자인되었어요. 글자들의 모양이 말할 때 입과 혀의 모습을 연상시킨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마치 우리의 목소리와 몸이 말할 때 작동하는 방식에서 나온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뉴욕시의 작은 서재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한글에 관한 책들과 노트, 그리고 인쇄된 자료들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세종대왕의 비전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노트에 적었어요. 세종대왕께서는 언어가 교육받은 소수만의 도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믿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배울 수 있는 문자 체계를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였어요. 실제로 한국 어린이들이 단 하루 만에 한글을 배울 수 있다는 이야기도 많았어요.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언어가 그렇게 빨리 배워질 수 있다는 사실은 놀랍고도 영감을 주었어요. 노트에 글씨를 쓰면서 저는 몇몇 글자들의 스케치를 해보았어요. 각 글자가 소리를 나타내기 위해 어떻게 곡선과 선으로 구성되었는지 상상하며 따라 그려보았어요. 예를 들어 M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가 열린 입술 모양을 닮았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연필로 선을 따라 그리며 한글의 창의성과 정성이 담긴 모든 상징들을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어요. 한글은 단순히 단어를 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에 맞게 만들어진 예술작품임이 분명했어요.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마다 제 흥분은 점점 커졌어요. 간단한 기사들을 읽고 한글을 쉬운 언어로 설명해주는 온라인 영상들도 보면서요. 그 영상들은 친근하고 따라가기 쉬워서 마치 한국의 교실에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줬어요. 아이들이 새로운 글자를 배울 때 웃으며 배우는 모습이 보였고 그 모습을 떠올리면 세종대왕께서 자신의 비전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시며 뿌듯해하셨을 것 같았어요. 또한 한글이 영어와 얼마나 다른지도 눈에 띄게 느껴졌어요. 영어에서는 글자와 소리의 연결이 항상 명확하지 않아요. 많은 단어들이 본래의 소리를 제대로 나타내지 않는 글자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읽기 배우기가 어려울 수 있죠. 반면 한글은 논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어요. 각 글자가 특정 소리와 짝지어졌고 이 글자들이 모여 음절을 이루는 방식도 매우 예측 가능했어요. 이 논리적인 구조가 영어 읽기와 쓰기에 어려움을 겪는
미국의 성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글과 같은 체계가 모두에게 학습을 쉽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 고민하며 제 마음은 희망과 결심으로 가득 찼어요. 노트에 제 생각들을 적으며 한글이 영어보다 혼란스럽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보았어요. 저는 심지어 성인들이 기초 한글을 배울 수 있는 작은 수업을 상상하기도 했어요. 영어를 대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읽기와 쓰기에 대한 자신감을 쌓기 위한 발판으로서 말이에요. 한글의 단순함은 많은 사람들에게 학습의 문을 열어줄 비밀 열쇠와 같았어요. 매일 밤 저는 작은 아파트 창가에 앉아 분주한 도시를 바라보며 한글에 관한 꿈과 두려움을 적었어요. 뉴욕의 불빛이 제 머릿속에서 춤추는 아이디어들처럼 반짝였어요. 새롭고 흥미로운 무언가의 문턱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글에 대한 열정이 정말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으며 꿈과 두려움을 노트에 썼어요. 한때 친구가 칼리오페 언어는 그저 단어일 뿐이야. 왜 익숙한 것에 머무르지 않니? 라고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한글을 탐구하는 것이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 이상의 의미, 즉 새로운 사고방식과 소통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지역 도서관에서 한국 역사와 문화에 관한 책들을 읽으며 몇 시간씩 보냈어요. 세종대왕의 업적을 연구한 한국 학자들이 번역한 글들도 몇 권 발견했어요. 그들의 글은 단순하지만 지혜가 가득했어요. 한글은 국민에 대한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창제였으며 모든 사람이 지식의 선물을 받아야 한다는 믿음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 메시지에 깊은 공감을 느꼈어요. 배운 모든 글자마다 정성과 창의력, 그리고 희망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서재에서 노트와 스케치들에 둘러싸여 스스로에게 약속을 했어요. 한글과 그 잠재력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이 지식을 활용해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간의 간극을 메우고 싶었어요. 때로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사람들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지금 제가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가면서 앞으로의 길에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도 있다고 느껴져요. 한글에 대해 더 많이 발견하고 그 단순함을 이용해 모두가 학습하기 쉽게 만드는 방법을 찾을 날을 고대하고 있어요. 새로운 정보 하나하나가 언어가 장벽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는 세상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에요. 이번 여정의 챕터는 단순히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를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단순함, 창의성, 그리고 소통의 힘을 소중히 여기는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한글의 놀라운 면모를 하나하나 밝혀나가면서 함께 단순한 아이디어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탐험해 보시길 초대해드려요. 저는 신나는 계획을 생각해냈어요. 뉴욕시에서 매일 읽기와 쓰기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성인들을 보았어요. 그들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시스템에 좌절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았지만 그들이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어요. 어느 저녁 한글에 관한 제 노트와 스케치를 다시 보면서 간단하지만 강력한 아이디어가 제 안에서 자라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쩌면 한글의 비밀이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글과 그 명료하고 논리적인 디자인에 대해 정말 많이 배웠어요. 한글은 600년이 넘은 옛날 세종대왕에 의해 모든 사람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창제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영어처럼 많은 규칙과 예외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는 언어와 달리 한글은 아름다운 단순함을 가지고 있어요. 한글의 각 글자는 하나의 소리에 맞춰져 있고 그 모양들은 말할 때 입과 혀가 움직이는 모습을 연상시켜요. 그런 아이디어, 글자들이 소리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은 제 안에 불꽃을 지폈어요. 저는 성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아이디어는 영어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뉴욕의 모든 분들이 자신의 언어에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대신에 한글을 배우면 모든 언어의 글쓰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만약 그분들이 소리를 글자와 간단하게 연결하는 법을 배운다면 읽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제 모든 아이디어를 믿음직한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작은 수업에 대한 계획을 스케치하면서 한글의 기초를 재미있고 상호작용 방식으로 가르칠 방법들을 생각했어요. 밝은 색의 플래시카드를 사용하고 글자들을 섞어 맞추는 게임이나 모두가 즐겁게 단어를 만들어 볼 수 있는 활동들을 상상했어요. 저는 웃음이 가득한 교실을 그려보았어요. 그곳에서 성인들은 읽기와 쓰기에 대한 어려움으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대신 새로운 것을 배우며 흥분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지역사회의 모든 분들이 제 계획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셨어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한 모임을 기억해요. 몇몇 회의적인 목소리들이 한글을 가르친다고 영어 읽기가 어떻게 좋아질 수 있나요? 한글은 다른 언어예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그분들의 의심을 진지하게 들으면서 제 믿음의 무게를 함께 느꼈어요. 저는 한글이 영어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소리와 글자 사이의 연결을 보여주는 또 다른 도구라고 설명드렸어요. 저는 이렇게 명확하고 논리적인 체계를 배우게 되면 언어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이해는 어떤 언어로 읽고 쓰는 것도 쉽게 만들어줄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몇몇 분들의 찡그린 얼굴이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그분들께 직접 한글의 단순함을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무료 입문 강좌를 열기로 했어요. 밝은색 포스터를 만들고 제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는 작은 전단지를 나눠드렸어요. 한글 글자들이 작은 그림처럼 보이는 명확한 이미지와 함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언어로 설명드렸어요. 모든 분들이 환영받는다고 느끼시고 실수에 대한 두려움 없이 배울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드디어 강좌 당일이 다가왔고 저는 긴장과 흥분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밝은 방 안에 의자들을 원모양으로 배치하고 플래시카드와 소품들을 테이블 위에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한 분씩 성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들은 머뭇거리는 모습이었고 어떤 분들은 분명 호기심이 가득하셨어요. 저는 제 자신을 소개하며 언어에 대한 제 열정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한글이 얼마나 빠르고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는지,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읽기에 선물을 주고자 했던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저는 마치 비밀을 공유하는 것처럼 천천히 따뜻하게 말씀드렸어요. 그 후 저는 첫 번째 한글 글자들을 소개했어요. 간단한 기호가 적힌 카드를 보여드리며 그 글자가 내는 소리를 설명드렸어요. 소리를 직접 내보이며 손으로도 그 모양을 흉내내 보였어요. 모든 분들이 함께 따라 해보시도록 초대드리자 곧 방 안은 새로운 소리들의 합창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머뭇거리던 미소들이 점차 자신감 있는 끄덕임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며 기뻤어요. 마치 마법처럼 글자 모양과 소리 사이의 연결을 이해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저희는 플래시카드와 그림을 맞추는 게임도 진행했어요. 예를 들어 열린 입술 모양을 닮은 글자가 있는 카드는 웃고 있는 얼굴 그림과 맞추었어요. 사람들이 웃으며 서로 도와주는 모습을 보니 그 순간 방 안은 희망과 공동체 정신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이 강좌가 단순히 새로운 상징을 배우는 것을 넘어 자신을 믿고 읽기가 즐겁고 쉽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강좌가 끝난 후 많은 참가자들이 다가와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어요. 그분들은 평소 읽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배움을 포기했다고 고백하기도 하셨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더욱 단단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모든 분들이 여러 번 실패했더라도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간단하고 즐겁고 격려가 가득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했어요. 저는 그날 저녁 제 노트에 오늘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며 깊은 사명감을 느꼈어요. 제 계획이 한 걸음씩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는 언제나 장애물이 따르지만 그 강좌에서 본 이해의 불꽃이 제게 큰 희망을 주었어요. 저는 끈기와 창의력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의 읽기와 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이것이 제 큰 계획의 시작이에요. 저는 한글의 단순한 아름다움을 통해 단어의 세계에서 소외된 분들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드리고 싶어요. 모든 분들을 이 모험에 함께 하시도록 초대드리며 언어가 장벽이 아니라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여정이 어디로 우리를 이끌지 매우 기대되고 그 모든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다고 약속드려요. 저는 제 프로그램을 진정 특별하게 만들려면 언어 교육에 많은 경험을 가진 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뉴욕에서 성인들이 읽기를 배우려 할 때 겪는 여러 어려움에 대해 자주 생각했어요. 그리고 좋은 선생님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던 중 일본에서 오신 다정하고 명랑한 언어 선생님인 하나 모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 모리님을 만난 날은 날씨가 밝고 맑았고 저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저는 뉴욕시 제 사무실 근처의 작고 아늑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카페에 들어서니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미소 짓고 계신 하나 모리님이 보였어요. 그 미소는 따뜻하고 다정해서 저는 바로 마음이 놓였어요. 저는 제 소개를 드렸고 하나 모리님께서는 다정한 인사와 함께 안녕하세요. 칼리오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는 음료를 마시며 자리에 앉아 제가 계획한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미국 성인들이 한글을 사용해 읽기를 배울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세종대왕의 이야기와 한글 글자들의 단순하고 명확한 디자인에 관한 이야기들도 나눴어요. 각 글자가 내는 소리와 그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 디자인된 모습,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영어 읽기와 쓰기의 기초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제 꿈을 전해드렸어요. 저는 색감이 밝은 플래시카드, 게임, 그리고 상호작용하는 활동들로 재미있는 수업을 만들고 싶다는 제 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하나 모리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 고개를 끄덕이며 귀 기울여 주셨어요. 제가 말을 마치자 하나 모리님은 잠시 멈추시더니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이셨어요. 한글은 한국에서 온 것이죠. 라고 하나 모리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일본에서 왔어요. 저희는 한자, 히라가나, 가타카나와 같이 저희만의 문자 체계가 있답니다. 저희 언어도 매우 복잡할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다른 언어들의 창의성과 명확함을 항상 존경해왔어요. 라고 하나 모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목소리는 부드럽고 사려 깊어서 저는 큰 위로를 받는 느낌이었어요. 하나 모리님은 일본어 문자가 어려움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언어를 사랑하는 이유가 문화와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기 때문이라고 덧붙이셨어요. 저는 다양한 언어를 배우면 사람의 마음과 사고가 열릴 수 있다고 믿어요. 라고 하나 모리님께서 눈을 반짝이며 말씀하셨어요. 일본에서는 많은 분들이 문자 체계의 복잡함에 압도당하는 경우가 있지만 다른 언어에서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게 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렇게 문화 간의 아이디어를 나누자는 생각은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울림을 주었어요. 하나 모리님은 처음에는 제 아이디어가 다소 놀랍게 느껴졌다고 솔직하게 인정하셨어요. 한글을 이용해서 영어 읽기를 도와준다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라고 하나 모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한국에는 학습에 관한 똑똑한 아이디어가 넘치잖아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교육에 얼마나 많은 정성과 존중을 가지고 있는지 보았어요. 라고 덧붙이셨어요. 하나 모리님은 일본의 한 선생님이 어려운 단어를 이해시키기 위해 다른 방법을 사용했던 작은 이야기도 공유해 주셨어요. 그 창의적인 접근 방식이 학생들이 언어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 놓았다는 이야기였어요. 저희는 대화를 이어가며 함께 아이디어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노트패드를 꺼내어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오랜 시간 읽기에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동시에 호기심과 즐거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수업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글 글자와 함께 간단한 그림을 보여주는 색감이 풍부한 플래시카드를 만들자는 계획도 세웠어요. 예를 들어 열린 입술 모양의 글자와 웃는 얼굴 혹은 말하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그림을 함께 사용해 보자는 아이디어였어요. 저는 학생들이 글자와 소리를 맞추거나 글자들을 조합해 작은 단어를 만들어 보는 게임을 활용하는 제 비전을 공유했어요. 하나 모리님께서는 매우 열정적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더해주셨어요. 간단한 이야기와 대화를 수업에 포함시켜 학생들이 실제로 연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살아있는, 현실감 있는 이야기를 보면 배운 것을 더 잘 기억하게 될 거예요. 라고 하나 모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실수해도 괜찮고 모든 분들이 든든하게 지원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는데 의견을 모았어요.
하나모리님께서 보여주신 밝은 에너지는 계획 과정을 즐거운 모험처럼 느끼게 해주셨어요. 저희는 마주칠 수 있는 도전에 대해 웃으며 이야기했고 잘 작동하는 작은 아이디어들을 함께 축하했어요. 하나모리님께서 제 프로젝트의 정신과 자연스럽게 연결된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일본어의 아름다운 복잡성을 가진 배경 덕분에 명확하고 논리적인 문자 체계의 중요성에 대해 독특한 시각을 가지셨거든요. 어느새 따뜻한 카페에서 언어와 교육에 대한 저희의 열정을 나누며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저희 둘 다 한글 한자 한자에 담긴 한국인의 다정함과 창의성이 오랫동안 단어의 세계에서 길을 잃은 분들에게 신선한 시각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느꼈어요. 하나모리님께서는 모두가 읽기와 쓰기의 장벽을 허물 수 있도록 다정하고 즐거운 커리큘럼을 만드는 데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걸어가며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영감을 받았어요. 하나모리님을 만난 것이 제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고 언어가 장벽이 아니라 다리가 될 수 있다는 제 믿음을 함께 나누는 새로운 친구를 얻은 것 같았어요. 저는 우리 두 사람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합치면 정말 특별한 무언가, 마치 어린아이들이 하루 만에 한글을 배워 즐거움을 느끼는 것처럼 성인들도 배움의 기쁨을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저는 우리 프로그램의 미래가 매우 기대돼요. 하나모리님과 함께라면 오랫동안 읽기와 쓰기에 좌절했던 많은 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한글의 단순한 아름다움을 수업에 담아 모든 분들이 함께 배우고 웃으며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이 여정이 어떻게 펼쳐질지 정말 기대되고 한 걸음 한 걸음의 순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드디어 뉴욕시의 한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저희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날이 왔어요. 그날 아침 교실에 들어서면서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교실은 의자들을 원모양으로 배치해 놓았고 벽에는 한글 글자와 간단한 단어들이 적힌 화려한 포스터들이 있었어요. 공기에는 기대감이 가득했고 그 방 안에 있는 많은 성인들이 오랫동안 읽기와 쓰기를 포기해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 저는 그들의 눈에 담긴 불안함을 느꼈어요. 어떤 이들은 서로 속삭이며 한글이 뭐지? 정말 우리가 읽는데 도움이 될까요? 라고 말했어요. 또 다른 이들은 우리가 이미 영어를 쓰고 있는데 왜 외국어를 배워야 하죠? 라고 중얼거렸어요. 많은 분들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오랜 시간 좌절을 겪어왔음을 알고 있었기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낯설고 약간 두려운 느낌이었어요. 교실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고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한국에서 온 아주 특별한 것을 배워볼 거예요. 한국은 학습이 얼마나 단순할 수 있는지를 세상에 보여준 나라예요. 저는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의 눈을 마주치며 계속 말씀드렸어요. 한글은 단순히 글자들의 모음이 아니라 언어의 마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예요. 모든 소리에는 모양이 있고 모든 모양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답니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방 안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저희 프로젝트의 멋진 파트너인 하나 선생님께서 플래시카드 한 묶음을 들고 앞으로 나서셨어요. 하나 선생님은 선명하고 굵은 선으로 그려진 간단한 한글 글자가 적힌 카드를 들어 보이며 말씀하셨어요. 이 글자가 내는 소리가 무엇일까요? 라고 하나 선생님께서 부드럽고 명랑한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잠시 방 안은 학생들이 답을 고민하는 동안 고요해졌어요. 그러다 천천히 한 학생이 조심스러우면서도 호기심 가득한 작은 목소리로 답을 제시했어요. 네, 맞아요. 라고 하나 선생님께서 학생의 답이 맞자 기뻐하며 외치셨어요. 글자와 소리를 맞추는 그 단순한 행위가 방 안에 밝은 빛을 불러일으켰어요. 한때 좌절감을 느꼈던 분들조차 미소를 짓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읽기에 어려움을 겪어 항상 부끄러워하던 한 학생은 부드럽게 저도 할 수 있어요. 라고 외쳤어요. 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자 그의 말 한마디가 주위 모두에게 힘을 주었어요. 수업이 진행되면서 분위기는 점차 변하기 시작했어요. 불안한 속삭임들이 활기찬 토론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방안을 돌아다니며 특정 소리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도와드렸어요. 하나 선생님과 저는 학생들이 작은 그룹으로 함께 작업할 수 있도록 격려했어요. 그들은 짝을 이루고 플래시카드를 교환하며 소리를 크게 연습했어요.
어떤 그룹에서는 몇몇 학생들이 간단한 단어를 만들어 보려고 시도하며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이 기억에 남아요. 마치 새로운 단어 하나하나가 오랫동안 그들을 괴롭혀온 문맹의 어두운 그림자를 조금씩 물리치는 작은 승리처럼 느껴졌어요. 수업의 한 부분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아주 개인적인 활동을 해보라고 부탁드렸어요. 바로 자신들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는 활동이었어요. 여러분의 이름은 매우 소중한 것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쓰여진 것을 보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요. 라고 설명드렸어요.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망설였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잠시 머뭇거렸지만 하나 선생님과 제가 부드럽게 안내해드리자 그들은 천천히 글자들의 모양을 따라 쓰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그들의 이름이 종이에 깔끔하고 예쁜 글씨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한 학생이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완성하고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종이를 들어 보였어요. 방 안은 웃음과 박수로 가득 찼고 그 순간 그 교실의 모든 사람이 자신감을 얻는 불꽃을 느꼈어요. 하루 종일 하나 선생님과 저는 한국에 관한 이야기들도 나눴어요. 저는 세종대왕과 모든 사람이 빠르게 배울 수 있도록 문자 체계를 창제하신 위대한 비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하나 선생님은 한국인들이 교육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문화의 모든 면에 정성과 사랑을 쏟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덧붙이셨어요. 이 이야기들은 단순하지만 희망과 친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학생들이 한글을 단순한 외국의 문자로만 보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든 문화의 상징으로 인식하게 도와주었어요. 하지만 모든 순간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일부 학생들은 여전히 옛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적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주변 소리에 집중하는 한 연세 지긋한 여성분을 기억해요.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씀드렸어요. 불안해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내딛는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이해로 가는 길이에요.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한 끄덕임이 큰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몇 분 동안 그녀와 함께하며 그녀는 천천히 소리를 따라 반복하기 시작했고 스스로 몇 마디의 단어도 만들어냈어요. 그 순간은 저와 그녀 모두에게 전환점이 되었고 모든 학생의 여정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수업이 끝날 무렵 방 안의 에너지는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처음에는 머뭇거렸던 성인들이 모인 자리가 활기찬 교실 모험으로 바뀌었어요. 학생들은 한글로 쓰인 간단한 문장을 읽기 시작했고 심지어 자신들의 삶에 관한 짧은 이야기도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엄청난 자부심과 감사의 감정을 느꼈어요. 그들이 배운 새로운 단어 하나하나가 오랜 어둠을 뚫고 나온 작은 승리와 같았어요. 나중에 그 교실을 나서면서 저는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아직 갈 길이 멀고 극복해야 할 도전들이 많다는 것을 알지만 학생들의 눈에 비친 그 불꽃 같은 희망이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었어요. 저는 매 수업, 매 강의마다 우리가 장벽을 허물고 읽기와 쓰기가 좌절이 아니라 자유와 자기 표현의 도구가 되는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믿어요. 그날 교실에서의 모험은 저에게 희망, 인내, 그리고 공동체의 힘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 여정을 시작한 이유, 즉 배움이 즐겁고 단순하며 경이로움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어요. 저는 앞으로 펼쳐질 모든 새로운 수업, 모든 새로운 단어, 그리고 방안을 밝히는 미소가 기대돼요. 이것은 아름다운 여정의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우리 모두가 어디로 나아갈지 매우 기대돼요. 읽기에 좌절하고 길을 잃었다고 느꼈던 성인들이 이제는 책과 단어에 새로운 에너지로 다가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언어의 비밀이 복잡한 규칙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배울 수 있는 단순한 아이디어 속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커뮤니티 센터의 작은 교실에서 매일 학생들이 배움이 즐겁고 희망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한글이라는 한국의 특별한 선물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정말 기뻤어요. 마치 어제처럼 기억에 남는 마지막 축하의 날이 있었어요. 하나 선생님과 저는 저희 프로그램의 마무리와 함께한 놀라운 여정을 기리기 위해 커뮤니티 센터에서 파티를 열었어요. 방에 들어섰을 때 그 공간은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벽에는 화려한 배너와 학생들이 직접 그린 수제 그림들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각 배너에는 즐거운 메시지와 한글 글자 이미지가 담겨 있었고 방 구석구석에서 따뜻함과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축하는 학생들이 큰 원을 이루며 모이면서 시작되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한층 자신감 있고 즐거워진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한때 읽기에 대한 의심을 속삭이던 한 학생은 이제 환한 미소로 저는 읽을 수 없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외쳤어요. 또 다른 학생은 한글을 배우면서 제 자신을 믿게 되었어요. 마치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연 것 같아요. 라고 덧붙였어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방 안에 행복을 가득 채웠고 잠시 동안 과거의 모든 고난과 두려움이 희망과 미래에 대한 설렘으로 바뀌었어요. 하나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작은 무대 위에 서서 저는 긴장과 자부심을 함께 느끼며 모인 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라고 저는 결연한 눈빛으로 말씀드렸어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읽기 방식을 배운 것만이 아니라 언어가 희망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한국은 멋진 한글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어디서 오시든 배움은 모두를 위한 것임을 보여주었답니다. 제 말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고 모든 분들이 그 기쁨과 진실을 느낄 수 있도록 천천히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드리자 학생들의 눈에 이해의 불꽃이 보였어요. 그들은 처음 이 교실에 들어왔을 때와는 크게 달라졌어요. 한때 우리가 이미 영어를 쓰고 있는데 왜 외국어를 배워야 하나요? 라고 속삭였던 기억이 있었지만 이제는 한글이 단순히 다른 언어가 아니라 글의 기본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글은 모든 소리에는 모양이 있고 모든 모양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 단순한 아이디어가 그들의 자신감을 열어주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게 만드는 열쇠와 같았어요. 저희 프로그램의 성공은 금방 입소문을 탔어요. 뉴욕시 전역에 저희 독특한 교수법에 대한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커뮤니티 센터와 심지어 학교들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교육자들이 저희 워크숍에 참여하여 긍정적인 접근법이 어떻게 외국 문자 체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도와줄 수 있는지 배우고자 했어요. 하나 선생님과 저는 여러 센터를 방문하며 저희 프로그램과 그 뒤에 담긴 긍정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각 워크숍은 새로운 얼굴과 이야기로 가득 찬 모험이었고 모두 언어가 사람과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믿음 아래 하나가 되었어요. 이 여정을 통해 저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뭔가 다른 것을 시도할 용기를 가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한때 학생들이 겪었던 도전들이 장애물이 아니라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디딤돌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한글의 단순한 아름다움이 오랫동안 품어온 두려움을 허물고 배움의 기쁨을 열어줄 수 있음을 보았어요. 한국의 풍부한 역사와 다정한 마음이 담긴 정신은 저희가 나눈 모든 수업 속에 살아있었어요. 축하 행사 도중 한 친절한 미소의 연세 지긋한 학생 한 분이 일어나 말씀하셨어요. 이 프로그램 전에 저는 단어 때문에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이제는 제 자신에게 새로운 시작이 보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말은 저에게 저희의 일이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 모두가 소중하고 능력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일임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프로그램의 성공은 서로 다른 문화들이 모두의 이익을 위해 함께할 수 있다는 빛나는 예가 되었어요. 해가 저물 무렵 축하 행사는 서서히 마무리되었어요. 저는 모든 학생들을 안아드리며 그들의 감사와 새로 얻은 자신감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삶의 새로운 장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희의 여정은 배움이 나이와 배경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어요. 한글의 도움으로 우리는 모두 언어가 사람, 문화, 그리고 마음을 잇는 다리임을 발견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걸어가며 함께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았어요. 의심은 미소로 바뀌었고 두려움은 희망으로 대체되었어요. 저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모든 새로운 시작에는 더 밝은 내일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음을 믿었어요. 그리고 한글을 우리의 길잡이로 삼아 저희는 앞으로 나아갔어요. 언어의 마법이 한 글자 한 글자 사람들의 삶을 계속 바꿔나갈 것을 알면서요.